안녕하세요. 골든로 브링소 김도희입니다. 제가 영어 강의에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영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견해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지금 무슨 문법을 가르칠 건지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잠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하면은 영어죠. vocabulary, grammar,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이렇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한국말로 보면 단어, 문법, 독해, 듣기, 작문, 말하기로 나누어져 있죠. 여기에서 제가 짝을 지어보세요. 그러면은 단어, 문법은 뭐 짝을 지을 것도 없지만 독해, 작문, 듣기, 말하기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런 식으로 2개씩 연관을 짓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해, 듣기, 작문, 말하기 그러니까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이쪽을 짝을 묶고 싶습니다. reading, listening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저한테 들여보내는 인풋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writing, speaking은요 내가 쓰고 내가 말하고 하는 아웃풋의 기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웃풋을 하든 인풋을 하든 간에 단어와 문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서 수능으로 가는 부분이 이쪽 vocabulary, grammar, reading, listening 이쪽 인풋 쪽을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쪽 아웃풋 쪽은 우리가 자격시험을 보거나 토익, 탭스를 볼 때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치중을 하기가 어려운 지금 실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단어, 문법, 독해, 듣기 이쪽으로 단계가 있는데 단어를 외우는 3가지 방법, 그 다음에 문법에 1, 2, 3차 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에 2가지 부분이 있고요. 듣기 4가지 스텝에 맞춰서 듣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문하는 것도요. 작문에는요. 한글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쓰고 이런 작문도 있지만 전체 주제를 놓고 서론, 본론, 결론에 이렇게 작문하는 순서가 있겠죠. 본론에는 한 이 정도, 결론이 이 정도 나온다고 치면 서론에서 한 문단에 한 5줄 정도,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끊으면서 본론에서 3개, 결론 이렇게 내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서론에 주장했던 바에 예시가 쓰이고 반대 예시가 쓰이고 비유가 쓰이고 결론을 나오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의 예시의 for example, 반대말 similarly 이런 식으로 although 정속 접속사, similarly 부사 써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장문 쓰기의 그런 순서가 있고 이것도 따로 수업을 해야 되겠죠. 말하기도 있죠. 저한테 항상 영어에 대해서 나 영어 좀 잘하게 해줘. 그럴 때는 다 말하기에 치중을 해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번역이라는 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서 제가 강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외우는 강의는 영상은 일단 굉장히 짧고 3개를 리허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단어는 넘어가고요. 1차 문법에서 문법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가르칠 거고 또 3차 문법은 수능의 문제 유형만 잡아서 풀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독해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 독해를 하고 나서 내용의 주제를 알고 요지를 알고 내용 파악을 해서 그 글의 빈칸을 찾아낼 수 있고 똑같은 내용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약도 해야 되고 중요한 어휘도 찾아봐야 되고 이런 전체 글쓴이의 내용을 파악하는 걸 독해라고 하고 우리가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죠. 해석, 번역 이 번역에도 2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히 3가지 단계로 번역이 진행이 되죠. 1차 번역, 2차 번역, 3차 번역 3차 번역은 시나 문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1차 번역에서는요. 문장의 문법에 딱 맞게 조사 틀리지 않고 주어, 목적어, 보어를 정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1차 번역이 있어야만 2차 번역,
거기에서 주어가 똑같을 때 앞에 있는 종속절의 주어를 뺀다든지 아니면 더 부드러운 말로 바꾼다든지 하는 게 2차 번역이고요. 3차 번역에서는요. 시나 문구가 너무 어려워서 한국말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단어를 써서 갈 겁니다. 1차 번역에서는 단어의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빼지도 않고 넣지도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고요. 2차 번역에서는 상대방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내려서 있는 단어를 빼고 없는 단어를 넣어서 의역을 하는 걸 2차 번역이라고요. 그 다음에 3차 번역은 우리가 이제 문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차 번역까지는 가지 않고 2차 번역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이 1차 번역, 2차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 독해 수업이에요. 그러면 주제, 요지, 빈칸, 요약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읽어주고 선생님이 해석하고 이게 이런 문장이니까 어디가 주제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살짝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 자신은 해석을 정말로 할 것인가. 수능 만점이 돼서 온 학생들도 제가 해석을 시켜보면 조사를 마치고 이렇게 딱 맞춰서 1차 번역을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거를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 본인은 아는데 말로는 표현 못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제가 궁금했던 모든 거를 문법에서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그게 저의 1차 문법이에요. 1차 문법에 제목이 이겁니다. 1차 해석을 위한 필수 문법. 문장의 기본 5형식, 오부의 용법, 팔품사 두 번째로 나갈 거고요. 1, 2, 4, 5형식 기본 동사의 틀을 잡고 나서 거기에 조사를 제대로 붙여보겠습니다. 규칙동사, 자동사, 타동사, 능동태, 수동태, 1, 2형식 동사의 수동태 못 나온다까지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24시제 조동사, 인칭제기, 지시, 의문, 부정대명사의 7번 관계대명사까지 대명사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의 내릴 때 분명하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기본 5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팔품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든 데서 해석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관용어고 해석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동명사는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문에서 동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동사하기 위하여 하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의문부정사,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미래지향적 동사들 해서 투부정사 부분, 동명사, 투부정사 배우게 됐고요. 11번에서는 이세 용법인데요. it은 영어에 나온 it의 모든 경우의 수를 10가지를 넣었습니다. 넘겨보시면 it의 그 형태대로 해석의 순서도 달려있으니 이세 용법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접속사에는 등위, 상관, 종속 접속사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 아셔야지 종속절부터 해석하게 되실 거고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구문 15번까지 배웠을 때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고요. 분사구문은요. 종속절, 종속접속사가 지워지면서 분사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순서대로 배우셔야지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25가지 형태에서는 1번의 동명사, 2번의 동명사, 투부정사, 그리고 11번, 11번의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12번의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식으로 이 위에서 나열됐던 모든 문법을 25가지 형태에서 총정리해서 문장의 구조를 확실히 파악하고 해석을 완전히 할 수 있는 1차 문법을 30강 넘게 걸려서 1차 문법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차 문법에서 심화 문법에서는요. 기본 문법과는 별개로 다른 영역의 심화 문법이에요. 다른 부분이죠. 가정법도 나올 거고요. 기본 문법은요. 배우고 나서 심화 문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2차 심화 문법을 통한 중문, 복문, 해석, 분석하는 거 배우시게 되겠고 문장 내용의 구체적인 뉘앙스를 파악하는 그 부분에 2차 심화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뉘앙스 파악하는 건요. 가정법 있는 데서 굉장히 많이 다를 거고 수능, 탭스, 토익, SAT 같은 데서 다루는 어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심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때 왓의 용법, 왓이 나올 수 있는 모두의 경우의 수 10개 있습니다. 웬의 용법 5개, 가정법 10개,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혼합, 미래,
과거 부정, 과거 완료 부정, 혼합 부정, 대체, 지규까지 10개 가정법 진도를 나가고요. 전치사에서 전치사 아주 부분이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에요. 전치사 부분,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온 부사구 나오는 부사, 전치사 해석하는 거 해결할 거고요. 부사의 부사와 부사절 정말 중요한 부분, 형용사, 비교, 도치, 형용사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제 있죠? 시제는 종속 접속사 1차 문법이 있어야지 시제가 나옵니다. 시간에 부사 나와야지 시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배우셔야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전체 문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차 문법에 이렇게 명사와 수, 명사가 이제 구강에서 나오는데 2차 문법 구강, 대명사와 수. 웬만한 일반 문법책에서는 명사와 대명사가 먼저 나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너무 어렵게 접근해서 전체 그림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디테일을 잡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심화문법 9강에 명사를 가르치고 명사의 수, 대명사의 수, 그리고 도치 구문이 문장에서 독해하는 부분이죠. 주제 찾고 요지 찾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치 구문, 분사 구문 강조하는 거, 수동태, 능동태는 1차 문법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 수동태고요. 원형 부정사 수동이라든지 문장, 대절 같은 수동의 형태를 바꿀 때 수동 2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적 보호 형태, 5형식 보호 자리에 나오는 동사 배열 다시 해석, 정리 한번 다시 하는 게 2차 문법에서 우리의 목적이고요. 15강에서 동사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2차 문법이 끝나고 3차 문법에서는 이 모든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런데 의심할 여지 없이 15강까지 그리고 그 앞에 나온 1차 문법, 2차 문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해 번역의 수업에 대해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기본 문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어디가 주어인지 어디가 목적어인지. 그 다음에 모든 문장의 모든 단어의 품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1차 문법을 통해서 합니다. 문장 해석 순서 어디서부터 해석할 건지, 주어 먼저 하고 부사는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 순서 인식하고 대입한 다음에 조사를 맞춰서 완벽한 1차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과해용 기본적인 해석의 문제를 바로잡아 문장에서 쓰여진 단어를 생략하거나 집어넣어서 이해를 도모하는 의역하는 형태 있죠. 그 형태를 들어가기 전에 이 해석 부분이 완성이 돼야 되죠. 문법이 완성이 되면서 적용이 돼서 해석에서 살아 움직이는 문법을 1차 문법에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골든로 브링스업 김도희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텐데요. 그 골든로 브링스업은 제 이름이고요. 제가 이 15년 동안 공부해서 영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순서를 정하고 논리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그 모든 방법을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진짜 이 문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품사 인식하고 순서 정해서 완벽한 1차 번역 끝내시고 그 1차 번역을 통해서 훌륭한 의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든로 브링스업 김도희였습니다. 1형식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subject, verb. S가 뭐의 약자일까요? subject, verb. 자, 여기까지는 우리 정말로 많이 배웠던 거고 다들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장의 기본 1형식이다. 영어에서 1형식으로 결정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주어는 동사 한다.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조사를 확실히 잡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래서 해볼까요? 주어는 는, 은, 이, 가. 동사는 한국말에서 한다 하고 끝납니다. 과거는 했다. 그 다음에 미래는 할 것이다. 해왔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에 들어가는 조사는 을, 를, 에게.
보호에 들어가는 조사는 로, 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 조사가 여기에서 기둥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first sentence pattern subject verb 주어는 동사한다. 아, 1형식 문장이네. 그러면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이 형식에서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죠. S, V, C. S는 subject, V는 verb, 그 다음에 C는 complement. 그래서 여기서 주어, 동사, 동사 중에서 이 형식 동사는 대표 동사가 비동사예요. 비동사. 비동사 뭐가 있죠? 비동사? 비동사가 is, am, are, was, were, have been, has been, can be, be. 이게 비동사죠. 자, 비동사가 나오면 몇 형식이냐면 이 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비동사 나왔다. is, am, are 나오면 이 형식 subject, verb, complement 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 나왔네. 주어는 보어이다. 여기서 살리고 싶은 조사는 주어는 보어이다. 이 두 단어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한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거는 품사가 같아서 이어준 거예요. 품사가 달라지죠? 그럼 얘도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consist of 명사. 그러면 분석할 때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 afraid of 명사. 그러면 형용사, 명사, 품사 다르죠? 이렇게 잘라주실 거예요. 자, 명사와 명사를 잊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뒷명사부터 해석할까요? 자, 명사와 명사를 이어줄 때 항상 뒤에서부터 할까요? 앞에서부터 하는 경우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숫자 of 명사. 그러니까 millions of people. 그때 사람들의 수백만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수백만의 사람들. 명사와 명사만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동사와 형용사도 이어줄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서 왜 그러면 오브 용법을 만들었냐. 어차피 다 하고 있는데. 자, 오브는 90%가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 이거 단어. 명사 명사를 이어주는구나. 뒷명사부터 해석하는구나. 의로 해석한다. 정확히 정해놔야지 나머지 10%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사, 형용사, 오브 명사 있어요. 자, 뒷명사부터 해석합니까? 아니죠.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숫자 오브 명사. 조금 이따가 다른 예문 보여드리겠지만 하나 더 있어요. variety of 명사. 그러면은 variety는 다양한이란 뜻이에요. a lot of 명사, 많은 명사. 그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앞에서부터 오브가 있어도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브는 항상 의로 해석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명사와 명사를 이어줄 때는 무조건 의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동사 오브 명사에서는 자, 뭐라고 써있냐면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명사에 대하여 두려워하다. 그래서 대하여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품사가 달라질 때만 그러는 거고요. 명사 오브 명사는 의로만 해석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명사 보호 자리에 명사 형용사. 자, 여기서 뭐 나왔어요? 보호 자리에 형용사. 보호 자리에 형용사 나왔죠? 이 보호 자리 형용사 나오는 거를 서술적 형용사라 그래요. 서술적 형용사. 자, 보세요. 몇 형식 문장이었죠? 2형식 문장이었죠? 이 보호는 무슨 보호일까요? 주어를 보조하는 주격보호. 이 보호는 내 친구는 나를 미스 코리아로 선출했다. 내가 미스 코리아 됐네요. 나를 미스 코리아로. 얘 뭘까요? 목적격 보호. 이 보호 자리에 뭐 나온다고요? 명사,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형용사, 그 형용사를 서술적 형용사라 그래요. These few
will work on your headache. 분석할게요. These pills가 주어. 주어 자리 품사 뭐 나왔어요? 명사. 자, 명사 꾸미는 지시, 형용사.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왔어요. 동사가 어디까지예요? will work. 뭐 work는 일형식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니까. 자, 얘가 뭐죠? on이 전치사예요. 우리 책에 보면은 전치사표가 맨 뒤에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전치사 다음에 뒤에 명사 있어요. 명사 있으니까 이만큼 부사구. 그럼 순서 정해볼게요. 주어는 동사한다 그랬는데 주어는 부사구 동사한다. 주어는 부사구 동사한다. 주어는 동사 하려고 봤더니 뒤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부사구 동사한다. 잘 들으세요. 부사가 먼저 해석돼야 되는 근거 얘기할게요. 부사는 누구 꾸미냐면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 꾸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가 얘를 꾸며야 되니까 부사가 먼저 해서 동사 나중에 해서 근거 이시 순서가 정해지죠. 그거를 알고 풀면 더 좋을 텐데 이 해석하면은 these pills 있어요. 이 약은 2번 당신의 두통에 will work. will work 어떻게 해석했죠? 일하다, 작동하다, 도움이 되다. 여기서 일하다 할 거예요. 알약이 일하다. 작동하다 할까요? 아니죠. 도움이 되다. 이렇게. 일형식인데 내용에 맞춰서 문맥 보고 도움이 되다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부사예요. 언제 유도부사냐면요. 문장 맨 앞일 때만. 자, 대여는요. 해석 안 합니다. 이거는 거의 다 기억하더라고요. 특이하니까. 형식 그랬어요. 문장의 기본 5형식에서 1형식 문장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1형식 문장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주어랑 동사가 바뀌는 이렇게 도치가 특징이에요. 도치가 뭐냐면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바뀌는 거. 이걸 도치라 그래요. 대외용법에서. 잘 들으세요. 1형식 동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동사가 있는데요. 1형식 동사 나올 수 있어요. 왕래 발작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동사, 대표 동사, 비동사입니다. 제가 2형식 동사, 대표 동사가 비동사예요.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또 대여용 뽑아서 2형식 동사, 1형식 동사, 대여의 동사가, 대표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그랬어요. 비동사는요, 2형식, 1형식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정하도록 할게요. 비동사가 2형식이 있으면 주어는 보어 이다. 1형식이면 주어는 있다,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 2형식 비동사는 주어는 보어 이다. 1형식은 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갔는데 왜 like 붙였을까요? strange는 형용사, like 뒤에 명사이네. 그 소녀는 아기처럼 보인다. 명사일 때 like, 형용사일 때 그냥 쓰는 거예요. T-shirts feel 2형식. like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명사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티셔츠는 거친 종이처럼 느껴진다. 이때 like 써야 되는 거죠. 언제 like 쓴다고요? 명사일 때. 언제 안 쓴다고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 있을 때. 자, she looks 2형식. 됐죠? does. 그러면 얘가 그녀는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된 거예요. She looks happy. 그랬어요. 그녀는 행복하게 보여. 2형식이죠. 여기 she look 2형식. 조동사 like 있네. 여기 what 무엇처럼 보이니? She looks 2형식.
like 나왔죠? angry bird 보어. 그녀는 화난 새처럼 보여. 뒤에 like 뒤에 뭐 있는 거예요? 명사. 이렇게. 이게 우스운 것 같죠? 정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석할 때 집어넣어 보셨어요? 말하다 했을 때 이거 해석 이상한데? 가르치다 했을 때 해석 이상한데? 사형식 문장에서 줘야 되는데 그 가르쳐 주다를 안 해가지고 해석이 안 돼서 난 해석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꼭 맞춰서 해석하셔야 돼요. give, S 3개, send, submit, show, T 2개, tell, teach, 그 다음에 bring, write, offer. 전치사 to, 띄고 한번 숨 쉬고 ask, of, buy, cook, choose, make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 뭐예요? 요청해, 주다. buy는 뭘까요? 사, 주다. cook은 뭘까요? 요리해 주다. 그 다음에 choose는 선택해 주다. make는 만들다 할까요? 아니에요. 만들어 주다. 선생님 이쪽 악필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be lived. 그러니까 he is lived. 이런 거 될까요? 못 씁니다. 왜 못 쓸까요? 얘 일형식 거주동사잖아요. 일형식 동사 뭐 한대? 수동태 안 돼요. 수동태 안 되니까 얘가 왜 일형식 동사야? 거주동사잖아요. 이렇게 근거 있으셔야 돼요. occur 발생하다. 그러면은 occurred 있을까요? 없어요. be, pp 수동태 없어요. 왜요? intransitive 못 바꾸는 동사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어에 우리가 국한이 되어 있었을 때는 그건 진짜 다 죽은 문법. 나도 정말 가르치고 싶지도 않았고 배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뭐라는 거니? 그런데 잘 보세요. 영어에서 완벽하게 intransitive 못 바꾼대요. 일형식 동사, 왕래 발작 동사, 거주 동사, 발생 동사, 뜻이 바뀐 일형식 동사 딱 떠올라야 돼요. 수동태 안 된다? 수동태 안 되죠? 그럼 얘 지워볼까요? 이렇게 수동태 안 되면 여기 뭐만 남았어요? pp 있죠? 과거분사, 수동형용사 없어요. 거기까지. 일형식 동사, 왕래 발작 동사, occur, 수동태 안 된다. is occurred 안 된다. 주어를 그냥 내려. I gave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바꾼다 그랬죠. $500. give는요. give, send, submit, tell, teach, show, bring, write, offer, ask, buy, cook, choose, make의 give, send, submit은 전치사 to 쓰기로 했어요. 바꿔준 기념으로 전치사 to 쓰고 대명사 힘 쓰면 얘가 전치사 대명사 되니까 부사고 주어 삼형식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바꿀 거예요.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꿔서 $500를 앞에 놓을 거예요. 이 동사를 이 앞에 있는 $500에 맞춰서 단수로 was를 쓰고, 왜냐하면 왜 was 썼어요? 과거 동사니까 give의 과거 분사인 given을 써요. 이렇게 됐죠? 주어를 by me to him. by me는 주어에서 바뀐 부사고 to him은 전치사 명사에서 바뀐 부사고 둘 다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수동 일형식이 될 거예요. 갑자기 바로 예문으로 와서 그런데 이쪽 이제 설명할게요. 비커명 동사, 리메인형 동사, 감각 동사, 판단 입지 동사 없었죠? 사형식 동사 생각하세요. give, send, submit, tell, teach, show, bring, write, offer, ask, buy, cook, choose, make, approach 없었죠? 오형식 동사, 기본 동사, name, call, choose, select, let, appoint, rank, rate, mark, make, brand, label, regard, consider, declare 없죠? 그럼 몇 형식 동사예요? 얘 3형식.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3형식 결정됐으니까 목적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from은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부사고, of의 용법,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부사고라서 주어는 부사고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때 동사한다가 동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황사, 폭풍은 몽골의 사막으로부터 동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프로치가 지금 제가 막 에 하고 바꿨죠.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주어는 목적어에게 동사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해석되는 삼형식 문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동사라고요? can approach, 조동사 다음에 동사까지. 제가 어느 학교에 전교회장하는 친구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분석을
요구를 하니까 제가 분석해 그랬어요. 막 이런 거를.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어, can 동사 아무렇게나 막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그리는 건데? 그래서 분석하라면서요. O형식. 그래서 O형식 분석하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막 욕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어디까지라고요? 주어, can speak, 조동사, 동사까지. 그리고 동사 생각하고 삼형식, 목적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분석하라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중요한 거는 이 문장 되게 쉬운 문장이었죠. 쉬워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조동사가 준조동사가 있어요. 어디까지 동사인지. 이 문장은 웃긴데 여러분들도 캔에서는 실수하지 않겠지만 좀 이따가 실수할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웃기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주어 completed 삼형식 동사 the important task 목적어 for self 부사구 수아는 그녀 스스로 혼자 힘으로 중요한 임무를 완성지었다. 삼형식 문장. 영의 주어 took 삼형식 동사 a walk 목적어 for a while 잠시 동안 by herself 부사구. 영애는 혼자서 홀로 잠시 동안 산책을 갔다. 이런 식으로. 혼자서 홀로란 뜻이에요. The dog 주어 in itself 전치사 명사 is 이형식 동사 peaceful animal 보어. 본질적으로 강아지는 평화로운 동물이다. 그래서 in itself는 본질적으로 of itself는 저절로 automatically죠. computer 주어 was turned on 수동 일형식 of itself 컴퓨터가 저절로 켜졌다. 저절로 라는 뜻이에요. for oneself, by oneself, in oneself, of itself 저절로 전치사 다음에 대기대명사는 관용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부정대명사인데 부정대명사가 얼마나 깊으냐면요.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a few 셀 수 있는 명사,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nothing이 나오면 nobody가 나오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취급, 뒤에 동사 단수, any 쓰면 단수, every 명사 단수, 수일치에서 대명사 부분이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명사는 엄청 어려운 건데요. 내가 지금 왜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2차 문법에서 심화 문법에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대체 부정대명사는 뭔지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대명사 아주 짧게 갈 건데 이거 all, either 부정대명사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more than 100 people will go 그랬어요. 어떤 게 주어일까요? more 얘가 주어예요. 전치사, 명사, 부사구 그 다음에 will go 일형식 왕래 발작 동사 주어 자리에 있죠. 얘 부정 대명사 이 단어가 어디 나온다고요? 위치? 주어, 목적어, 보어 나오면은 부정 대명사 다시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불완전한 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름 불러준 거죠. 관계대명사. 네가 하는 일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근데 관계대명사를 빼니까 뒤에가 주어가 없네. 불완전하네. 보세요. 이름 불렀죠. 품사 불렀죠. 형태 불렀죠. 한 방에 가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불완전한 절. 잘 들으세요. 관계부사는요. 형용사절인데 완전한 절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뒤에 완전한 절이에요. 이게 머릿속에서 탕탕탕 돌아서 다 보자마자 뒤에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확인해서 얘 부사네? 형용사네? 관계대명사네? 관계부사네?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럴 수는 없거든요. 머릿속에 외워서 말로 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불완전한 절. 알았죠?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불완전한 절. 왜 관계대명사요? 앞문장, 뒷문장 관계시키는 대명사였다.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 문장이다. 빼고 나면 관계대명사 빼고 나면은 주어가 없으므로 불완전한 절이다. 여기까지. 자, 해석으로 넘어갈게요. 너무나 많죠. 그리고 저랑 할 때 다 떠 먹여줘도 그 순간에 외우는데 그 다음에 가면은 다 까먹어요. 까먹는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목을 안 외웠어요.
동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쓰는 과거지향적 삼형식 동사. 얘를 안 해왔기 때문에 admit, avoid, complete, consider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미래지향적 삼형식 동사 있어요. 거기에서 agree, attempt, afford, arrange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제목하고 첫 번째 문장하고 안 맞으면 얘랑 다 섞여서 어차피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메가패스 해가지고 뭐 이 뭐지 마인드, 미스 뭐 이렇게 있어요. 뭐 패스니까 PPS 뭐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좀 쉽게 외워서 인조이는 모두 다 알아. 뭐 가끔 가다 보면은 뭐 기부업 뭐 이런 정도는 아는데 사실은 얘를 파생시킬 수 있어요. 동의어 외울 때 admit에 동의어, avoid, 뭐 evade, 동의어 갖다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파생시켜서 벌려가지고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봤자 알지도 못하는 거고 이 동사 전체에 해석을 했을 때 과거 지향적인지 일단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나눠놨어요. 거기서 아주 많이 나오는 뭐 인조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고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꼭 외워야 되지 않을까. A 2개, C 2개, D 4개, enjoy, escape, finish, give up, imagine, keep, mind, miss 이렇게 그림 예쁘게 그리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postpone, practice, proof P 3개, suggest, R이 4개, risk, recall, resist, resent, quit 그래서 꼭 몇 개인지 이 형태 보시고 동명사, 동사하는 것 이렇게 11번 외우셔야 돼요. 동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쓰는 과거지향적 삼형식 동사 주어 admit, avoid, complete, consider, delay, deny, dislike, discuss, enjoy, escape, finish, give up, imagine, keep, mind, miss, postpone, practice, prove, suggest, risk, recall, resist, resent, quit 목적어, VING, 동사하는 것 이렇게까지 각각 맞춰서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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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left 이렇게 쓴 거예요. 같이 외워야 되죠. 자, 동사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어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 cannot but 동사, cannot choose but 동사,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do nothing but 동사 이렇게 6개 외우셔야 돼요. 이게 투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동명사 관용구 1번 뭐였었죠? It is no use ing, it is no good ing 동명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2번 there is no ing 동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 게 동사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어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 cannot but 동사, 주어 cannot choose but 동사, 주어 do nothing but 동사, 주어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6개 꼭 외우셔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투부정사 4형식이었죠? 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기 해석 어떻게 하죠? 여기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는 것. 이 해석이 어느 자리에 나왔어요? 목적어 자리에 나왔네요. 그러면 전체 문장은 3형식.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주어, 나는 목적어, 목적어 간목의 직목을 동사하는 것, 그에게 $100를 주는 것, 그에게 $100를 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3형식 나왔죠. 투부정사 안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5형식 보호 자리에 나올 때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 5형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가 보여요.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 자리에 쓰는 미래지향적 5형식 동사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보호 자리, 보호예요. 5형식이니까 주어, 5형식 동사, 목적어, 보호,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자, 이제부터 정형화시켜서 딱 해석 넣어볼까요? 주어는 자,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허용하다, 충고하다,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뭐를 살려야 되냐면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동사한다. 그래서 5형식 보호 자리는 투부정사 하도록 이렇게 될 거예요. 자, to enter the university 그랬어요. 컴마가 없더라도 주어는 I예요. have 조동사 to study 여기선 1형식 동사 hard 부사.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study는 3형식도 있고 1형식도 있네요. 그렇다고 치고 그건 나중에 가려내는 건 나중에 가고. 자, 문장이 1형식 문장 맨 앞에 있죠? 어떻게 표시해요? 괄호치고
투부정사 부사적용법. 엔터 3형식 university는 투부정사의 목적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목적어 그러면 안 돼요. 투부정사의 목적어, 동명사의 목적어 이렇게. 그럼 여기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어를 동사하기 위하여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그런데 문장에서 투부정사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형용사하다. 요거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된 용법이 너무 형용사에서 주어가 동사할 수 없다예요. 여기까지만 있어서 이 소된 용법이란 투투 용법을 의역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두 개의 일관성에 대해서 내용 똑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자, 잘 보세요. 투투 용법 말고 7번에 enough to 용법이 있어요. enough to 용법도 소댓으로 바뀝니다. enough to 용법도 소댓으로 바뀌어요. 자, enough to 정사. 이때는 주어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고 보호자리 품사 뭐예요? 형용사. 이 형용사 다음에 enough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얘가 왜 부사인지 볼까요? 형용사 꾸미는 거 뭐예요? 부사. 부사 꾸미는 거 뭐예요? 문장 끝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규칙 정해진 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 주어 1번 투부정사 충분히 보어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투부정사 할 만큼, 아까는 하지 못할 정도로, 이번엔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어는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하다. 이 형식 문장 뒤에서부터 왔잖아요. 정해줘야죠. 자체적으로 목적어나 보호를 갖는다. 투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의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how to go 그러면 가는 방법, 왕래 발착 동사. how to become a doctor, become은 동사, 이 형식 의사가 되는 방법. 됐죠? study,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목적어를 동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간접 목적어의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는 방법. 자체적으로 목적어나 보어를 갖는다. 그에게 책을 줄 방법. 이렇게. 오형식은 그를 대통령으로 임명할 방법, 선출할 방법. 그래서 1, 2, 3, 4, 5형식에 투부정사가 붙은데 의문부정사가 붙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목적어나 보어를 갖는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얘가 what 투부정사가 3형식이다. 그럼 목적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 나올 거예요. 동사 원형 있죠? 얘 이름이 뭐라고요? 원형부정사예요. 근데 원형부정사가 전치사 뒤에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뭐 나오기로 했죠? 명사. 원형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품사 보는 거예요. 자, but save except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but save except는 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괄호. 부사구 만드는 거예요. 원형부정사 나올 건데 잘 들으세요. 투부정사는 원래 전치사랑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for, to, go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뭐만 돼요? but except save가 원형부정사랑 투부정사랑 둘 다 쓸 수 있어요. 해석은 뒤에 것 하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있으니까. 해석 어떻게 해요? 동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거 다 원형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 투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니면 외에는 없다면 이거를 추가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외하고 하시면 돼요. 오늘 외워야 되는 거는 11번 투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쓰는 미리지향적 3형식 동사. 자, 선생님 전체 문법에 문장의 기본 5형식에 1, 2 기본 동사, 3형식 동사, 동명사, 의문부정사,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3형식 정말 많죠. 4형식 기본 동사, 5형식 기본 동사에 5형식 원형부정사 쓰는 거 있었어요. 이제 동사만 잡으면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본문으로 바뀌는 접속사만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to be a good doctor 앞에 당신이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붙었어요. 이만큼이 주어고 동사가 조그맣고 보호가 너무 짧아. 그러니까 균형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짜 주어 줘서 균형 좀 맞춰보자. 이건 1910년대부터 거의 이생용법 많이 쓰는데 가짜 주어 그러면 is 이형식 wonderful 보어 얘가 무슨 형용사예요?
감정의 용사. 감정의 용사. 보어의 형용사. 감정의 용사일 때. 감정의 용사일 때. of you.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 진주어. 주어 자리에 나오는 품사. 명사중용법. 진주어 투명. 투부정사 앞에 둔다. 투부정사는 자체적으로 목적어나 보어를 갖는데 비동사는 이형식인가 good doctor는 투부정사의 보어. 그럼 해석이 어디가 1번일까요? 1번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은 보어이다. 조사 붙이는 거 봤어요? 선생님이? 이가만 붙을 거예요. 당신이 네가 좋은 의사인 것은 훌륭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때 얘를 너에 대하여 그러면 안 돼요. 투부정사 앞에서 주어처럼. 보어 자리에 이성용사 했을 때 가짜 주어, 가주어, is, difficult. 보어 자리에 이성용사 있어요. 진짜 주어, 진주어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중용법이죠.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를 쓰는 이유는 보어가 이성용사라서 쓰는 거예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것하고 해석해야 돼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근데 누가 해요? 당신이,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성용사 for me, 투부정사.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투부정사의 목적어였고. 이해하셨죠? 분명히 분석을 하셔야지 해석이 완벽하게 될 수 있고,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이게 주어였어요. 얘는 주어가 아니었죠? 투부정사 동작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고 주어처럼 해석하셔야 됩니다. 투부정사 앞에서 해야죠. It is no use 동명사 쓰기로 했죠. 어떻게 분석해요? it 가주어, is 이형식 no use 보어 동명사 진주어 with her about the truth. 분석해 볼까요? 이 가주어 is 이형식 no good arguing 진주어 동명사 with her about the truth. 이 가주어 is 이형식 동사 of no 명사 보어 to 진주어 투부정사 명사중용법 with her about the truth. 이 가주어 is 이형식 동사 useless 보어 to argue 진주어 투명 with her about the truth. 다 똑같은 얘기예요. There is no use in arguing with her about the truth. There is no good in arguing with her about the truth.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표현이 다 진실에 대해 그녀와 논쟁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진실에 대해 그녀와 논쟁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It is no use ing. It is no good ing. It is of no use 투부정사. It is useless 투부정사. There is no use in 동명사. There is no good in 동명사. 동명사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It is no use 동명사. 이 가주어, 동명사, 진주어는 딱 이 한 형태밖에 없으니까 이 문장에 it is 주어 동사 원형 쓰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it was 했는데 여기서 he study 해버렸어요. 그럼 이상한 거야. It was necessary he study English every day. 보세요. He study English. 이거 안 이상해요? 이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현재형이라도 3인칭 단수였을 때는 he studies 썼어야 돼요. es. 그런데 얘가 왜 study가 됐어요? should를 썼었거든요. should가 생략된 거예요. 이때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 첫 번째는 당연 의무가 아닌 내용이 나올 때. 두 번째는 이 형용사가 나오면 웬만하면 당연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추측을 하겠죠? 요 자리에 주어가 단수여야 돼요. he나 she, everyone, everybody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여기 every, each 단수 취급하잖아. 그러면 studies 써야지. 이렇게 돼요. studies나 아니면 gives, s 써야지. 당연히 everyone인데. 그런데 보니까 앞에 congruent가 있었어요. 그러면 should study, should go 돼요. 그러니까 each student. 그럼 each 단수명사, 단수동사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goes 써야 돼요. 근데 여기 go하고 써 있는 거야. 이상해. goes가 답일까? go가 답일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얘만 보고 있으면 단수네 단수 이렇게 가는데 앞에 it was necessary 하고 썼었어요. 그럼 necessary should go 답이 이쪽 거네요. 뭘 외워야 돼요? 당연 의무의 형용사 외워야 돼요. and still 그랬어요. 그러면 and를 죽이고 still 그러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딱 당황하거든요.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러니까 and가 단독적으로 나오면 그리고가 맞는데 and then 그리고 나서 and yet 그러나 and still 그러나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then and then and yet and still 이렇게 구조 잘 보시고 나중에 and 볼 때 여기 확인 한번 해보시고 then and 그리고 나서란 뜻이 있는데 then이 컴마가 찍혀 있어요. 그때는 얘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있고요. 자, but 그러나 하지만 접속사인데요. 잘 보세요. however가 그러나 하지만 해석이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부사예요. 얘는 접속사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연결사에 뭐 있다고 그랬죠? 접속사, 전치사, 부사 하는 일이 달라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이 있고요. 전치사는 명사, 부사는 문장 내용 연결하는 거지 뭘 연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however는요. 문장에서 내용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사의 시험 문제로도 나오고요.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 접속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접속사는 이어야 되고요. however는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사. 그래서 however를 접속사로 가르쳐주는데요. 접속사가 아니고요. 연결사 안에 부사입니다. 부사로 그러나 하지만 however는 부사예요. 그리고 문장에서 however가 컴마를 찍고 나오건 문장 맨 앞에 나오건 얘가 1등이에요. 해석이. 문장에서 however 나오면 however 그러나 하고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제 문법이 다른 부분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 없는데 해석이 달려있고 순서가 쓰여있고 어떻게 이거를 살려서 문법을 해석에 살려서 우리가 일상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한글에서 조사를 따서 영작을 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볼 만한 그 부분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항상 문법에서 이렇게 용어가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아예 질문을 하세요. 왜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불완전한 절인지 혹은 혼자서 질문해서 한번 깨쳐보세요. 상관, 연관, 접속사가 왜 코렐러티브예요? 코 함께 관계시켰대요? 뭐랑? 부사랑 등위 접속사랑 두 개 짝끼리 꼭 써야 되는 거고 neither or 하면 안 돼요. neither nor 그 다음에 be의 수일 한다는데 예외는 보스 A and B만 복수 B가 앞으로 갔으니까 앞에 거 보는 거 여기까지가 상관, 연관, 접속사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것은 막 이러고 해석할 거예요. 아니고 뭐라고요? because랑 동의어예요. 때문에 그 다음에 네모 치는 연습해요. 주절 주어가 목적을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는 목적을 동사한다. 몇 개예요? 5개. 6개 중에서 because, since, as, now, that, in that 때문에 양보에 5개예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whereas 5개. 얘도 불구하고. 자, 양보 불구하고 저거를 비록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비록 안 쓰고요. 불구하고 그냥 써요.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lthough가 들어갔어요. 아니 even though? 그럼 even though가 딱 나오면 문장에서 네모 땅 치고 종속절이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5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whereas. 이해하셨죠? 난 여기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양보가 왜 불구하고요? 왜 양보를 못 쳤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죠. 양보가 뭔지. 아, 내가 5만 원을 꺼줬어. 근데 친구 거 돈 안 갚은 거지. 근데 나한테 와서 또 5만 원을 꺼달래. 그래서 네가 나한테 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꺼줘야 돼? 알았어. 꺼줘야지. 내가 너한테 또 5만 원을 꺼준다. 제가 지금 입장 뒤로 물러서면서 양보했죠. 불구하고 양보해요.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내 남자친구가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귀어준다. 양보 많이 했죠? 불구하고 양보. 양보는 불구하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whereas. because, since, as, now, that, in that,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whereas. 네모 치시고 종속절 찾고 주절 찾아서 종속절, 종속접수사, 주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동명사랑 현재분사 항상 둘이 구분해야 되고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랑 둘이 항상 구분해야 되고 현재분사랑 투부정사랑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어떤 비교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또 현재 분사냐 투부정사냐. 그래서 준동사가 뭐가 있냐면 동명사, 투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가 주축으로 비교를 하는 문법은 현재 분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현재 분사는 능동형용사고 제한적 형용사에서는 명사 앞에 있는 전치형 형용사, 명사 뒤에 있는 후치형 형용사, 보호 자리에 있는 서술적 형용사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면서 보세요. 관사, 형용사, 명사 이만큼 다 주어. 레드가 뭐냐면은 리드, 레드, 레드. 얘가 삼형식 동사예요. 만약에 동사였다, 과거 동사였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by 전치사, 명사, 부사구. 목적 없죠? 근데 무브드가 또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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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레드, 레드, 과거 분사, 수동형용사. 여기만 해석해 볼까요? 부사, 형용사, 명사니까 버크에 의해서 이끌려진 작은 그룹이 해야 돼요. 주어. 그 다음 무브드가 일형식. on, ahead, moved on이 계속하다라는 이어동사예요. 계속하다. ahead of는 전치사예요. 앞에란 뜻이에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서 위치를 나타내고 위치 나타내는 장소에 부사구 이끄는 전치사. 전치사 구에 명사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부사구. 그러면 전체 문장 일형식이에요. 작은 그룹이 이동했다. 이렇게 돼요. 계속 이동했다. 끝. 그리고 나서 and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병렬해서 이어주는데 여기서는 동사랑 과거 동사랑 연결했네요. 리치 삼형식 동사 리버 목적어. 리버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 그럼 전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네임드 또 동사 형태 나왔네요. 이게 동사일까요? 네임 생각해 보세요. 몇 형식인지. 5형식이었죠. 만약에 얘가 5형식이었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아무것도. 목적어 동사는 있을 수가 없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뒤에 얘 뭘까요? 과거 분사 수동형용사. 쿠퍼스 크릭은 뭘까요? 과거 분사 5형식 수동태 2형식이죠? 보어. 해석 아까 어떻게 했었죠? 가볼까요? 여기 네임드 보어로 이름 붙여진 명사였으니까 그러면 적용해볼까요? 쿠퍼스 크릭으로 이름 붙여진 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이란 하고 물어보고 생각해보세요. 분사구문은 곧 종속절이다. 그러니까 종속절이었으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죠. 주절이 있고 분사구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분사구문 앞에 혹은 뒤에 주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종속절의 주어와 동사, 주절의 주어 동사 같을 때 종속절의 동사를 분사로 바꾸어서 절을 구로 바꾼 것이다. 이해하셨죠? 종속절을 분사, 구로. 그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같을 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의 동사가 같을 때, 주어는 다르고 동사가 같을 때, 분사 구문의 관용어구 네 가지 부분 보면 분사 구문 1차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여기 자리에 25가지, 전치사 다음에 25가지,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25가지 중에 하나, 목적어 자리에 25가지 중에 하나, 얘는 26가지 중에 하나, 25가지 중에 하나. 됐죠? 12가지 시제에 25가지만 알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25가지 형태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5가지를 배우면 주어 해결되고 목적어 해결되고 보호 해결되고 명사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될까요? 25가지 형태를 위해서 왔다 그랬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25가지 형태 그 다음에 동사 시제 24가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될까요? 전치사 알아야죠. 그래야지 명사에서 괄호 닫죠. 네 번째 접속사 알아야죠. 그래야지 연결하든지 종속절부터 해석을 하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사구문 있죠? 접속사. 분사구문만 알죠? 그럼 여기 5개만 알면 영어 해석 끝나는 거예요. I 주어, have to explain. have to 조동사예요. explain이 몇 형식일까요? 1, 2, 4, 5 기본 동사. 생각하시고 없네요. 3형식. 그럼 또 fact 그랬어요. fact. 품사 뭐예요? 명사. that에서 that 한번 써보고 he did not commit. 3형식
목적어.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절이죠? 그러면은 명사 컴마 없어도 얘네 둘이 무슨 절이요? 동격절. 대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대주어 동사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해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사실. 나는 그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나는 사실을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팩트 뒤에 대절이 있으니까 나는 그가 범죄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된다. 보세요. 내가 여기서 뭐라 그러면 나는 했어요. 주절의 주어는 은하고 는이고요. 대절은 이가요. 그가 그랬어요. 거기에서 나는 그는 이렇게 되면 나는 그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벌써 해석을 되게 못하는 것처럼 느끼죠. 주절의 주어만 은는이고 목적절, 종속절, 관계대명사절 모두 다 이가만 쓸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 그게 짚어줘도요. 본인이 할 때는 꼭 틀립니다. she 주어, 동사 어디까지 가요? 조동사, 동사. 이만큼 몇 형식 동사예요? 3형식 동사. 얘 뭘까요? 목적어. why. 완전한 명사절. why I love James. 이렇게. 그녀는 내가 제임스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얘가 또 어떤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She doesn't understand the reason why.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이때 she doesn't understand the reason이 목적어고 목적어 꾸미는 관계, 부사, 형용사절. 완전한 절로. 이 표현도 가능하고 관계, 부사도 가능해요. 그때 이 y는 reason을 꾸미는 관계, 부사였고요. 얘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the reason 생략한 명사절이고요. 알아보시면 됩니다. 동사 보시면 돼요. 주어, will ask. ask 몇 형식 동사죠? give, send, submit, tell, teach, show, bring, write, offer, ask. 4형식이네요. 4형식. 얘 뭘까요? 4형식이면 간접 목적어. 여기서부터 뭘까요? 직접 목적어 문장. how 밑에 how 쓰고 I 주어, should prepare. 3형식, 1형식 동사. for the test 부사고. 그럼 여기만 해석해 볼게요. 내가 시험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네요.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나는 나의 선생님에게 내가 시험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방법을 여쭤볼 것이다.